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상신 리딩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제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저는 신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특별함을 느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제로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막,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정제하고 준비해서 내뱉고 그렇다기보다 진짜 그냥 바로바로 두서없이 진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 전달 드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제 앞에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시기는 상관이 없고 언제 클릭해서 보시던지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1번 분들은 역마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이런 특성을 1번 분들의 주변에서는, 뭐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나, 그러니까 1번 분들과 가깝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 혹은 훈계를 하는, 훈수를 두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조건, 뭐 여건을 강요하거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래?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을 줘서 정착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1번 분들이 딜레마가 좀 많이 쌓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알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러면서 본인에 대한 약간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혐오로 이제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 보이니까 정말 내가 이상하다는, 내가 약간 부적응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텐데요. 1번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꿈, 뭐 예술적인 것들 좀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인 것들보다 예술적인 거, 조금 특수한 거, 조금 이렇게 중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 외곽지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끈을 놓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깨끗함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하얗고 이제 뇌가 청순하다 그러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나 좋을 대로 살아, 기분 좋아, 약간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게 이제 좋다고 봐야 되나 나쁘다고 봐야 되나? 저 천진난만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좀 그렇게 어느 정도 눈기막을 하면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고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게 나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거에 있어서 일본 분들이 더럽혀지면 안 되고요. 표백을 계속 스스로 시켜야 돼요. 그런 말을 들어도 계속 내가 정화를 하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냥 흘려듣고 나는 저 사람이랑 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나를 믿어줘야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또 어떻게든 그 끈을 붙잡으면서 걸어온 과정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과정은 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이 쌓였는데 문제는 실력이 쌓여도 매년 발전을 해도 그럴듯한 겉으로 보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결과로만 평가를 하니까 더 일본 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나 앞으로도 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소리를 당당하게 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또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지만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런 뭔가 주변의 간섭이나 좀 부담이 진짜 힘들다면 내가 어느 정도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나만의 결계, 보호막 이런 환경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을 해라 뭐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을 갖고 혹은 그런 활동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마련을 해서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게끔 나를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도 하루 중 얼마간이라도 분리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 분들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 일본 분들한테 타인이 바라는 현실은 완전히 정상적일 수 있고요. 일본 분들이 또 바라는 현실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180도 벗어나 있는 이상세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보여져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제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 가려고 하면 본인이 마음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타협이 진짜 불가능한 그런 좀 꿈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또 지금 해외 쪽도 추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국적을 바꿔도 괜찮아요. 나중까지 생각하자면. 그러니까 뭐 기회나 연구가 생기면 어떻게든 이주를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만큼 역마가 세시고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데요. 지금 카드들이 전부 좀 남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나왔어요. 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 네 말 맞아, 존중한다. 근데 이제 내 말이 더 맞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본인의 주관을 뚝심 있게 지켜가고, 다른 사람의 그런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조언이 되는 거는, 일본 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분야, 계속 가고 싶은 그 분야 장르가 있잖아요. 거기서 방법을 조금만 융통성 있게 바꿔볼 필요가 있겠대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아도 되는데 그걸 가는 과정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석대로만 정직하게 사고하거나 지름길을 찾지 못할 때, 그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할 때 많은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후회로 남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회라는 게 일본 분들이 내가 왜 이걸 계속 했을까? 이 분야를 왜 진작 때려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한 거에는 후회가 안 남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밖에 못했지? 왜 다른 방법 생각을 못 해봤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변을 그러니까 좀 야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살피면 좋다는 건데요. 누가 저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좀 저런 식으로 더 좀 빨리 성과를 보고 있다더라 등등. 요즘은 또 저런 방식이 대세라더라.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시고 흐름을 읽고 나한테도 적절하게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요즘은 다 AI 시대고 키오스크 시대잖아요. 근데 정석대로 그 예전에는 메뉴판을 보고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었죠. 배달책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AI 사용하지 않고 다 수작업으로 했잖아요.
물론 그게 아날로그 적이고 더 좋은데 그 방식에만 이제 매몰이 돼 있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 사고방식, 태도 이런 거에서 나만 너무 정직하게 멈춰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과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일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과거를 좀 극복하고 싶다? 누구나 그렇지만 일본 분들은 아예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로 가서 번호도 바꾸고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싶고 막 그런 거 졸업사진 다 불태우고 싶고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어느 한 시절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그런 향수병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향수병은 또 일본 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나갔다 혹은 환경이 아예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돼서는 내가 이렇게 아예 바뀌어서 예전 생각이 나나 그리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다.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되어도 또 예전을 생각하게 될 거고 그냥 원래도 예전에 지나간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약간 사색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술가적 감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은 기억력이 또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지나간 것들 사실 스쳐 지나간 것들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 좀 디테일한 것들 기억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억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약간 딸깍 스위치 누르면 영상 이렇게 틀어지는 것처럼 영상 재생되는 것처럼 그때의 공간,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그려지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현실을 사는지 과거를 사는지 헷갈릴 때가 있겠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스타카드 첫 번째로 나왔는데 예술적 감수성 다시 한번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세계에 그냥 마냥 갇혀 있어도 재밌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논다. 물론 혼자서 있으면 혼자서만 살면 외롭지만 그런 외로움 말고 그냥 굳이 친구를 안 만나도 혼자 게임을 한다든지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보고 만든다든지 뭐 만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게 할 게 많아요. 혼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리고 또 침대에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그냥 상상만 해도 시간 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무슨 상상을 해? 물어보면 또 몰라.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상상이 알아서 들어. 좀 이런 분들 같은데요. 되게 독특하다, 재밌다, 개성 있다, 뭐 그런 캐릭터라고 보여져요. 근데 또 외모적으로만 볼 때는 좀 차갑다거나 무심해 보인다, 세 보인다, 이런 느낌을 첫인상으로 다른 분들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오해를 하다가 일본 분들 알게 되면, 친해지게 되면, 이 사람 되게 진정성 있고 좋은 사람이다. 되게 발견하기 어려운 약간 보석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또 속은 겉보기와 다르게 되게 여리고 세심한 면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억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딱딱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되게 잘 찝고 배려도 잘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즉, 지금 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한다? 제가 중간이 없다 그랬죠. 근데 성격도 똑같아요. 이제 외면하고 성격이 극과 극이거든요. 되게 여려 보이는데 실제로 여리다.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되게 세 보이는데 여리다. 그리고 또 뭔가 지겨울 만큼 하나를 반복한다고 해야 되나? 그 올드보이 있잖아요. 군만두만 계속 먹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겨울 정도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질릴 정도로 하나를 반복하는 도끼, 근성 그런 게 있으면서도 막상 자기 일상이 무료한 거 되게 잘 못 견디고 항상 좀 반짝반짝거리는 거 흥미롭고 이런 것들에 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일상이 그니까 좀 이벤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주목받는 것 있잖아요.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스포트라이트 나한테 쏠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일본 분들한테는 따지고 보면 생명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마라는 것도 결국에 그 말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일본 분들에게 병이 나는 게 단순히 내가 이제 몸이 근질거려 이렇게 고립돼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뽐내지 않아서 내 에너지가 이제 고이는 거예요. 일본 분들은 정말 사소하게 이게 멋지게 예쁘게 꾸미고 막 뭐 옷 같은 거 마음에 들게 쫙 빼입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라도 좀 활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일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포함해서 내가 하는 일이든 뭐 내 외모적인 거든 내 브랜드, 내 캐릭터에 관해서든 내가 만든 뭐 작업물, 창작물에 관해서든 그냥 쉴 새 없이 관심을 받고 또 사람들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역마라는 게 하나에 정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1대1 관계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깊이 엮이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주고 이거보다 일본 분들은 너네는 다 이제 무술이야. 나는 퀸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유일하고 난 유일무이하고 너네들은 다수야. 1대 다수야. 이런 느낌으로 좀 활동을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완즈 8번도 나왔는데 이동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분야로만 저 골짜기를 파듯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다른 하나의 도구가 되고 또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파란만장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이 경우에요. 그 인물로 좀 상상을 해보면 약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암행어사나 뭐 사업가, 현대판으로 따지면 사업가 이런 거 생각나는데요. 여기저기 팔방 돌아다니는데 그게 그냥 집이 없어서 노숙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출장도 가고 진짜 내가 행차를 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떠돌이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어딘가로 향하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을 해내고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삶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에 뜬 과제가 또 자유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다른 흥미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이제 일본 분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일본 분들과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되게 고요한 마을에 갑자기 등장한 다른 지역의 사람? 뭐 외국에서 온 사람? 이런 손님이 왔는데 너무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본 분들은 또 딱 그 정해진 시간만 거기에서 머물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뭐 그런 비슷한 영화 속 주인공이 떠올라요. 뭐 어디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약속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소유당하지 않지만 당할 수 없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무언가를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뭘 사들이고 막 가지려고 하는 게 결핍에서 기인하잖아요. 물건 쌓아놓는 거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약간 나는 이미 다 가졌어. 그래서 막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충만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큰 그림? 그러니까 앞으로 앨범 분들의 삶의 모습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황야의 무법자? 이런 말도 생각나고, 영화 막 놈놈놈 막 이런 걸 보면은,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어떤 싸움장? 뭐 전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사람 만난 사람이 있대. 그 다들 궁금해해. 보고 싶어해. 근데 막상 나는 못 봤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지금 자체도 일본 분들은 내가 구설이 되게 많다. 항상 사람들이 나갖고 얘기한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벗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인기에서 오는, 끼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봐보면 어, 인정전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인정전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인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외국에서 사신 같은 거 오거나 어떤 뭐 행사, 대행사 같은 거 열리거나 그러면 또 여기서 인사하고 모이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회장 같은 공간이죠.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트고 뭐 이런 곳. 근데 보면은 결국에 이것도 이벤트적인 공간, 이벤트적인 날 이런 걸 말해주잖아요. 제가 일본 분들한테 강조했던 거랑 이어지는데요. 뭔가 일본 분들은 기분 전환되는 날, 환기가 되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그런 날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서 시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에 가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그렇게 사신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인사하러 오는 신하들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사실 이게 사람이 매일 집에만 있고 매일 비슷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핸드폰에서만 핸드폰 화면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거지 약속 한 번만 잡고 나갔다 와도 그날 되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장터 같은 것만 열려도 장 구경만 해도 그날 뭔가 많은 걸 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 이 말이 뭐예요? 일본 분들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경거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분들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대놓고 구경하진 못하겠지만, 자, 안 보려고 해도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정전에서 처음 본 사람들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 일본 분들은 또 조금 깊고 좁게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넓고 얕게 조금 그때그때 오늘 우리 친구야, 내일은 남이야 이런 식으로 프리하게 좀 만나는 게 좋겠다는 건데요. 제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분들이라고 말한 게 사람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시절 인연을 딛고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얕게 굴라고 말한 거는 지나간 사람을 연연하기보다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잡으면서 계속 올라가라는 소리거든요. 정직하게 살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리딩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요새 강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상 올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텀블벅에서 오픈했었던 김은방 타로 강의는 텀블벅 한정으로 혜택을 드렸던 거라서 구매가 불가능하세요. 제가 저희 멤버십 3개월 이상 유지하셨던 회원분들한테만 열어드렸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아예 처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멤버십도 유지가 안 되셨던 분들은, 제가 앞으로 유통하게 될 사이트가 생길 텐데, 거기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2월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4월까지는 오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오픈될 강의는 김은방 타로 기초, 입문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심화도 다룰 거고요. 배열법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뭐 트윈플레임, 전생, 궁합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룰 거고 또 가장 많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궁금해하셨던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로로 이제 수익을 얻고 뭔가 전업 타로 마스터로 활동을 하는 방법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만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꾹꾹 눌러 담아서 처음으로 그런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글로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활동 링크 걸려 있으니까 거기로 와주시고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상신 리딩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제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저는 신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특별함을 느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제로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막,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정제하고 준비해서 내뱉고 그렇다기보다 진짜 그냥 바로바로 두서없이 진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 전달 드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제 앞에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시기는 상관이 없고 언제 클릭해서 보시던지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이제 바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분들은 의도치 않은 띠부림이 있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는 계속 눈이 간다? 시선이 간다? 뭔가 홀린다? 계속 보고 있으면 빠져든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이상하게 너는 뭔가 좀 달라 보여. 특별해 보여.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그 외모 자체에 대해서 혹은 뭐 말하는 말투라든지 분위기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이번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 같은 것도 그냥 나는 뻘글을 쓰는데 이상하게 내 것만 조회수가 잘 나온다든지 방문자 수가 높다든지 그리고 나랑 비슷한 주제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서 나한테 고객이 많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살이죠, 결국에. 도화살이 이제 그냥 현실에서도 있고 사이버에서도 있다 이렇게 읽혀져요. 지금 카드가 이제 전부 다 굉장히 좀 활활 타오르는 그리고 그 불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고 약간 피폐해지게끔 하는 상대를 그 정도로 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번 분들은 타인을 눈물게 하고 자기 장단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는다라고 말한 거는 이번 분들이 막 저 사람을 진짜 망하게 만들어야지. 사기를 쳐야지. 쟤를 페인 만들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의도치 않게 정말 난 그러려고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되게 집착하게 된다든지, 혼자서 약간 좀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놀게 되거나 친구들 사이에 끼게 되면 거기서 이상하게 또 싸움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분란의 중심이 좀 내가 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왜 항상 이렇게 될까? 나는 잘 지내려고 했는데 하고 또 답답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상황이 반복되면은 결국 자기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는데 내가 뭐라도 정말 잘못한 게 아닐까?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말실수를 하거나 나도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로 이제 나오는 페로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이에요. 빠져드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최면을 걸 때 시계추를 흔들흔들 하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확 이제 최면에 걸리는 것처럼 이번 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번 분들이 이렇게 마법을 걸지 않아도 그 사람들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번 분들 탓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너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지. 약간 이런 책임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런 입원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릇이 이제 무척 커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그릇이 입원분들보다 작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튕겨서 나가고 입원분들을 담을 만큼의 재량이 없었던 거를 입원분들의 탓으로 좀 돌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가 인간관계 하면서 살면서 불편하고 또 내가 자책하게 되고 단점이라 생각했던 이런 거, 자신의 그 매혹성을 좀 일적으로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또 성격적으로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를 행동들을 좀 한다거나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다. 그 주변에 그런 기류들도 되게 잘 몸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도 빠르고.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뭘 안 해도 좀 시기 질투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고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안 튀려고, 그리고 잘 지내보려고, 내가 먼저 잘해주려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실 이번 분들이 아무리 색을 죽여도 무채색인 사람들 사이에서 빨간색인 애가 다홍색으로 톤 다운 하는 거거든요. 톤 다운 메이크업 하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튀잖아요. 그래봤자 빨강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주목을 받고 뭐 구설이 생기고 이런 원치 않는 주파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막 피하려고 하고 막 숨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심하게 상황이 번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숨을지도 답이 없잖아요. 이걸 오히려 이용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화술이나 이미지가 중요한 일 혹은 내 작업물로 사람들을 좀 이제 매료시킬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뭔가 끼를 부릴수록 그게 장점이 되는 일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냥 호감형 저런 사람 싫어하는 게 좀 오히려 이상한 그런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아, 난 쟤 별론데 이러고 또 누구는 쟤 진짜 좋던데 이렇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니까 까빠가 나뉘는 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분들은 까빠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뭐 싫어하는 이유를 막 100가지씩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또 화제성이에요.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싫어한다고 막, 다이어리에 막 100가지 이유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잘 알고 있고 지켜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약간 모난? 그러니까 미운 감정마저도 사람들의 그런 미운 행동마저도 나의 화제성으로 돌아오는,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직업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불은 장작을 팰수록 더 번지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히려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더 번지는 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가 들어도 뭔가 악플이 들어도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어도 결국 나한테는 그게 금전으로 돌아와, 화제성으로 돌아와, 정말 뭐 조회수로 돌아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불이라고 하니까 아까 했던 말하고 이어지는 게 이번 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별로 없을 거라고 했죠. 근데 그 그릇이라는 게 이 불도 웬만한 그런 부채질, 웬만한 물로는 끄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더 뭐 자극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불이 엄청 크게 났을 때 그 앞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걸 맞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맞불을 놓으면 오히려 불이 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분들만큼 혹은 이번 분들보다 큰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결국 포용할 거라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 나보다 이제 작은 사람들 말에 이제 일희일비하고 상처받지 말아라. 그냥 걔네는 정말 잔챙이? 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개미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불의 요소가 나왔다는 거 번져간다. 이거는 또 바이럴이어서요. 광고나 이런 마케팅 쪽으로 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진두지휘하고 내가 그 판을 기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몰고 가는 일? 양치기 소년? 비유를 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 막 쫓아다니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판을 짜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얘기가 되는데요. 이번 분들한테 이제 매료가 된 사람은 또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눈기막하고 이번 말이 다 맞아. 이번은 나의 종교야. 이번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럴만 하겠지. 괜히 그랬겠어?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편을 들어주는, 팬이 돼주는 사람들과 또 약간 혼자 정신병 걸려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위험한 그런 돌발 행동을 벌이거나 도가 너무 집착을 하는 소유욕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사람을 이제 다가온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사귀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타워 카드가 중복으로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소드 3번 상처가 엄청 깊은 그런 카드도 나왔고 또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걸로 봐서 결국에 기존에 쌓아오신 어떤 성, 이거는 이번 분들의 해왔던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살아왔던 그런 방식, 가치관일 수도 있겠고 그것을 이제 붙잡지 말고 무너뜨려야 할 시기에 와 계시다는 뜻인데요. 뭔가 붙잡으려고 했던 시간이 또 길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하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계속 갈 거 아닌데, 나도 언젠가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쉽게 놓지를 못하게 돼요. 왜냐면 그동안 끌어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거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나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과 함께 했는데 이거 없이 처음부터 내가 다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좀 붙잡으려고 노력해왔던 시간들이 또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뭔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 강한 슬픔. 뭔가 이번 분들 왜 나만 그런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도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팔자에 대한 원망이 있다든지, 뭐 가족이나 뭐 나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 또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해왔음에도, 붙잡아 보려고 했음에도 결국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드가 말을 해주는 거는 전부 다 새로 쌓아갈 수 있다.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슬픈 감정마저도 다 비워내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과연 이 상처가 지워질까? 내가 이거를 정말 잊고 살아갈 날이 올까? 지금 그것마저도 확신이 안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완전히 그냥 번아웃 상태가 돼버렸다고 느끼시는? 근데 이것조차 결국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지나가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또 내가 좀 세게 직격탄을 맞고 세게 이렇게 꼬꾸라져 버린 거는 또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해치게 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돼서 내가 이렇게 뭔가 성을 허물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반드시 꼭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끝났어야만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지 않으면 내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큰 시련이 안 오면 변화를 안 해요. 사람한테 대해도 쉽게 용서를 해주고 또 비슷한 사람을 사귀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또 어떤 뭔가 본인에게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 있더라도요. 그거를 정말 큰일로 직격탄을 맞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면서 남에게 내 것을 좀 빼앗기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를 지켜주려고 큰일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박 중독자가 이제 아내 막 병원비까지 빼서 도박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죽어버리고 나서야 각성을 한다든지
그 사람은 아내가 병원에 숨이 붙어 있으면은 아파도 계속 도박을 해요. 그치만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는 도박을 끊을 수가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결국 그런 이유로 크게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어,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남들이 나이를 먹어서 굉장히 아파할 때, 그제서야 겪을 때, 이번 분들은 나 저거 다 겪어봤는데 하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 일이 또 쉽게 생기지 않을 뿐더러 생겨도 대처 능력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약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고생하는데 주변에서 막 놀러 다니고 편하게 살면은 질투 나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이 이제 그게 나중에 조금 나이를 먹을수록 거꾸로 간다고 하거든요. 내가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의 상황을 그때 가서 겪는다. 상황이 역전된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더 좋은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기존의 거? 뭔가 내가 그때 놓친 거, 그때 못 가진 거, 그때 가졌어야 했던 거, 이거에 미련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붕괴는 이번 분들에게 더 크고 단단한 집, 더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깨졌는데, 사람하고 이렇게 인연이 안 좋게 됐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인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그 사람이 내 운을 틀어막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한테 구멍이 뚫렸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구멍이 아니라 오히려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나간 것과 더 이상 얽매이고 뭔가를 해명하려 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좀 뭐 복구해 보려고 하거나 재건해 보려고 하거나 되살려 보는 그런 행위가 좋지 않겠는데요. 아까도 불이 나왔는데 타워도 결국 불이에요. 성에 불이 나갖고 튀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거기서 뭐 안 갖고 나온 뭐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 막 이런 거 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나도 타 죽잖아요. 그냥 내 몸부터 없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 분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분들은 너무 바빠요. 거기 정체돼 있으면 다쳐요. 그래서 뒤도 안 보고 그냥 앞으로 도망가야 돼요.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뛰다 보면은 멈췄을 때, 이제야 좀 숨을 고를 수 있겠다 하고 멈췄을 때,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생각했던 그 성이, 내가 또 못 지켜서 후회했던 그 성이 얼마나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었는지. 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이번 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거 레파토리를 기억해서 새로운 걸 더 좋게 형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지었던 건물, 이 설계도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더 튼튼한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지금 그런 약간 내가 해왔던 것을 기초로 하되 활용을 하되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예요. 그 기초의 방식을 그대로 계속 답습하고 지키려고 하기보다. 그래서 뭔가 내가 예전에 이거 하려다가 묻어둔 거 있다. 혹은 예전 그 기억 아픈 것 때문에 안 하려고 내가 회피하고 항상 일부러라도 그 기회를 스스로 잡지 않았다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좀 잘 파내서 꺼내서 유물 발굴하듯이 잘 다듬어가지고 다시 한번 리뉴얼? 리디자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유레카 이런 상황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뭔데가 이렇게 나타났지? 이렇게 귀한 물건이 나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거 만들었지? 혹은 발견했지? 이런 상황인데요. 그 횡재수죠. 이번 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내가 예전에 지키려고 하고 미련을 갖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이제 분명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또 되게 하찮게,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약간 조롱받을 수 있다? 쟤는 뭔데 이런 거를 하냐?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 망상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번 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그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생각하는 거, 사람들 실제로 바라보는 이번 분들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허상이었다. 라는 거를 천천히 차차 깨달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존감은 나보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할 때 올라가잖아요. 내가 되게 그 정도인가 싶고, 그래, 저런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본다면, 그래도 내가 꽤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점점 객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결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접하는 나의 모습, 그것의 공통점을 통해서, 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지금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비교가 되면서 그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데, 좋게 봐주는데,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분들이 지금 겪는 그런 마음속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부서질 일들이거든요. 이 카드에 이 항아리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귀한 물건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치 맞았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나왔으니까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이번 분들이 그렇게 이걸로 나는 이게 연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벚꽃 엔딩처럼 매년 뭐 돈이 들어올 정도의 그런 대박 상품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를 자신의 가치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리딩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요새 강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상 올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텀블벅에서 오픈했었던 김은방 타로 강의는 텀블벅 한정으로 혜택을 드렸던 거라서 구매가 불가능하세요. 제가 저희 멤버십 3개월 이상 유지하셨던 회원분들한테만 열어드렸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아예 처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멤버십도 유지가 안 되셨던 분들은, 제가 앞으로 요청하게 될 사이트가 생길 텐데, 거기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2월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4월까지는 오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오픈될 강의는 김은방 타로 기초, 입문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심화도 다룰 거고요. 배열법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뭐 트윈플레임, 전생, 궁합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룰 거고 또 가장 많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궁금해하셨던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로로 이제 수익을 얻고 뭔가 전업 타로 마스터로 활동을 하는 방법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만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꾹꾹 눌러 담아서 처음으로 그런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글로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활동 링크 걸려 있으니까 거기로 와주시고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상신 리딩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제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저는 신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특별함을 느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제로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막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정제하고 준비해서 내뱉고 그렇다기보다 진짜 그냥 바로바로 두서없이 진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 전달 드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제 앞에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시기는 상관이 없고 언제 클릭해서 보시던지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산모분들 봐볼게요. 산모분들은 동물에 관한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동물은 주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 지배를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를 예뻐해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집이다. 여기가 이제 내 비빌 구석이다. 내가 의지하고 힘들 때 이렇게 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산모분들은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시기보다 자기를 예뻐라 하고 사랑해주고 쓸모를 찾아주고 뭔가 장단점 같은 거 잘 얘기해주고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발견해주고 이렇게 자기를 사용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쓰임이 생기고 또 나의 자존감, 뭔가 이렇게 내면의 단단함 이런 것도 더 강인해지고 삶의 의미가 생기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나를 정말 믿어주고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고 싶어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독립적으로 그래도 뭔가 해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거나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뵌 것 같은데 상담을 할 때도 지금 사무원분들은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좀 크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연애적인 것도 대입이 되겠지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의 능력치를 확 끌어올려줄 어떤 기인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막 공부를 하고 돌파를 하고 뭐 커리어를 쌓아가고 뭐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나한테 어떤 임무를 주고 안 해봤던 걸 해볼 수 있게끔 시켜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세계가 정말 많이 확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뭔가 나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또 몽달개 카드로 나왔는데 몽달개는 진짜 기다림의 끝이에요. 정말 오래 기다려온 나의 어떤 짝을 만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짝이라는 게 그냥 누굴 만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이상향 그런 수뇌부적인 청사진이 이제 명확해요. 나에게 결핍된 부분이 대강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런 게 추상적으로 남아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 있었던 분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또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냥 혼자서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딱 내가 생각해왔던 어떻게 보면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 그게 실물로 구현된 기분을 느끼는 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결혼을 목표로 하셨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 오셨던 분들은 좀 이상적인 짝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신 것 같고요. 결혼 운이 가까워지신 것 같고요. 꼭 뭐 그런 결혼이 아니더라도 또 반드시 결혼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유사가족이라 그러죠. 가족의 울타리.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사람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과 끈끈하게 연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비빌구석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혼자가 아니다. 나도 의지할 곳이 있다. 이제 나도 돌아갈 곳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패기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배가 항해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 시에 이제 움직인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야 되죠. 그동안에는 이제 기다렸던 거예요, 사모분들이. 근데 이제 누군가 그 배를 운전해 주겠죠. 그래서 내가 그 배를 올라타서 이동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뭔가 이제 그냥 이동이 아니라 커다란 그런 이동을 뜻하는데 뭔가 자잘하게 어딜 가고 이런 느낌보다는 거의 지방 토박이? 뭐 그런 시골 토박이가 서울로 상경해서 뭐 강남 대기업 입사한다? 이런 느낌의 좀 드라마틱한 환경 변화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조금 지역을 멀리 이동을 하고 환경을 아예 한번 확 갈아엎으시거나 뭐 이직을 하시거나 음, 내가 버는 수입과 명예 이런 것들이 한번 싹 물갈이 될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렸던 배가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내가 그 배를 움직일 만큼의 동력은 없었어도 내가 직접 뭔가를 할 용기는 안 나서도 그동안 그 배 근처에 내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제발 나도 태워 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적어도 기웃기웃하긴 했던 거잖아요. 그게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되게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래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지금 무엇이 결핍돼 있고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동물 주인에 대한 얘기도 보면 동물들이 막 고양이도 보면은 간택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집사를 간택하죠. 나를 키워라, 나를 책임져라 이렇게 하죠.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하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제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모분들에게 이제 만나게 될 이어질 그 깊은 인연은 사모분들을 쉽게 뭔가 불안에 빠뜨리거나 버리거나 뭔가 안 좋게 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도움이 되게끔 사모분들을 많이 보호해 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동물이 주인을 닮아간다고 주인을 만나기 전에 뭐 유기견이었다든지 이렇게 상처가 많았던 애들도 점점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뻐지잖아요. 표정도 밝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이 이전에 정말 내 모습과 지금 너무 다르다. 예전에 내가 정말 낯설 정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실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또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외적인 모습까지도 자신감이라든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없던 거, 내가 못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읽혀지는 걸로 봐서는, 음, 약간 이게 진짜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이 집이 나 여기서 진짜 살아도 되는 건가? 또 이 사람들이 나 버리지 않을까? 약간 유기견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사모분들이 약간 꿈 같다? 그 실감을 못 하시고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더 잘해야지 쫓겨나지 않겠지? 이렇게 긴장해 계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리고 애정이 약간 변할까 봐 무섭다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모분들 진짜 먼 어떤 다른 세상으로 이동을 시켜줄 그런 조력자로 보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배포라든지 사고방식이 사모분들이 그동안 만나왔던 경험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모분들이 늘 원해왔지만 이상향으로 삼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 이렇게 좀 허상으로 느껴오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어쩌면 이제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만난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사람과 어떻게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은둔자 카드 첫 번째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뜬 카드는 또 믿음을 통해 기적을 이루는 약간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나한테 이제 그럴 일 없어. 이렇게 좀 반을 닫아놓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특히 그래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이런 리딩을 그냥 타로에 쓰는다고 해도 그냥 좋게 말해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거나, 그리고 또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은 관심이 있어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 뭐야, 좀, 나 이상한가? 못생겨서 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나를 되게 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 그냥 이렇게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 그럴만 하니까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해왔던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사람, 그나마 이게 최선인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아니다. 너는 이제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는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사모분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일깨우고 사용해줄 사람의 존재가 다시 한번 얘기가 돼요. 그리고 사모분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운전자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사모분들도 오랜 시간 좀 그런 나름대로의 힘든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안 할 법한 경험, 가정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겪어오신 분들 같아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할 수 있어도 자기 안에 되게 좀 골마있는 부분, 그리고 혼자서 견디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되게 오래 묵은 묵은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숙련이 되고 단련이 된 기간이 길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그런 단단한 내면을 통해서 빛을 볼 때인데, 계속 강조하듯이 3번 같은 사람을 기다려오고 찾았던 누군가가 있다, 분명. 그래서 이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약간 톱니바퀴다? 이게 보통 한쪽에서만 한 사람을 되게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방적인 관계가. 근데 두 사람 둘 다, 자기한테 이제 결여되어 있는 걸 서로에게서 찾는 그런 느낌에 가깝고요. 또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점괘? 나에 대한 믿음? 이런 거는 약할 수 있을지라도 각자 서로에 대한 좀 예지력이 발동한다든지 그리고 각자 정말 미묘하게 신기하게 맞아들어가는 생각? 공유하는 미래 같은 거, 같이 보는 미래 같은 게 있다든지 이렇게 동시성을 느끼게 되는 만남일 거라고 얘기가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산모분들도 그렇고 그 상대방도 그렇고 조금 그런 수호신, 조상의 기운을 많이 특히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읽혀지는데요. 종교가 있으시다거나 특히 영성과 좀 가까우시다거나 그래서 이런 느낌, 촉 같은 거에 나는 내가 설령 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그게 점점 더 세질 것 같아요. 지금 뭐 평화, 가족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가정? 이미 내가 뭐 가정이 있다면 거기서의 풍요가 온다는 거죠. 평화가 커지고 내가 도약을 한다. 근데 이제 말했듯이 사모분들은 그동안에 이런 습관들이 좀 남아있어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대한다고? 정신 나갔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저렇게 대하겠지. 난 원래 항상 이렇게 대접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되게 작은 거에도 막 고마워하게 되고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게 되고 막 착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착각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만큼 해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오히려 내가 되갚아야 된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치가 낮다 보니까 무언가를 막 이렇게 크게 받아본 적이 없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애정에도 고마워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막 공주처럼 받고 이런 거보다는 막 솔선수범 움직이려 그러고 사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또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사모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제 멋대로 뭔가 판단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아닌 사람은 단호하게 쳐내고, 그리고 사모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느껴지는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배우면서 사모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되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끌어당김을 잘해야 되는데 끌어내림을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살면서 고생해왔던 거, 그래서 쌓였던 그런 지혜, 해안만큼 이제는 포텐을 터뜨릴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모분들이 되게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나 정도의 생각은 하고 나 정도의 어떤 심성을 갖고 있지 않아? 또는 나 정도의 그런 기준치, 실력 갖고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모분들만큼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또 사모분들만큼 빠릇빠릇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사모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리딩을 듣는 이 순간부터 믿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카드가 컵이 이제 5, 10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굉장히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완전수가 돼버렸어요. 2배 점프해서. 계단식도 아니고 그냥 2배가 확 뛰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신을 멱살 잡고 끌어올릴 대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 5의 배수에 10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결국 같은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대상이 볼 때에는 사모분들이 자기 과거처럼 또 느껴졌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그거를 풀어줬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나왔던 카드를 보면 아까 구미호 카드도 나왔는데, 사모분들이 이제 주인이 필요한 어떤 귀여운 동물로 비유가 됐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약간 외롭고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간 불신? 억까 같은 거 되게 많이 당하고 약간 이런 사람 같아요. 굉장히 그 상대방도 특이해서 그 특이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잘 안 두다가 사모분들을 스스로 약간 간택한 느낌이거든요. 발견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리딩을 하다 보면 번호 4개 중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뜻하는 카드가 하나씩은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게 사모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내 삶 진짜 팍팍했겠다?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소울메이트 인연이 들어오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진짜 조언까지도 똑같은 의미 나오는데요, 사모분들. 지금 궁녀랑 왕이랑 지금 첫날 밤을 치르고 있어요. 이거 승은을 입는 상황이죠? 예전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랑 어떻게든 엮여야지만 신분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왕의 100번째 여자든 뭐 1000번째 여자든 그게 남들이 부러워할 일이었잖아요. 즉 나를 진짜 어떻게든 구덩이에서 꺼내줄 신분 상승 조력자를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아까 5에서 10으로 한 번에 뛰었다 그랬죠? 근데 승은이 딱 그거를 비유해줘요. 쟤 뭐야? 왜 갑자기 저래? 너 일로 와봐. 너 검사 좀 하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쟤 승은 입었대. 그러면 뭐? 지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왕이 선택한 여자니까 건드려서 왕한테 혼날까 무서우니까 고개 숙이게 되잖아요. 근데 왕의 사람으로 이제 대접을 하게 되죠. 존대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의 신분이 바뀐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많이 좀 고개 숙여야 되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그 사모분들 감싸주는 그 조력자의 버프를 받아서 함부로 누구도 사모분들 대할 수 없고, 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제 조상들과의 특히 그 인연이 깊은 사람끼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상을 많이 타는 기운을 많이 이제 받으시는 분들끼리 만났다. 3번 분들보다도 그 힘이 좀 강한 사람 같아요, 상대가.
그래서 사원분들한테 더 그 에너지를 내려주고 많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동물 카드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간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1인분 혼자 다 하지 않아도 거의 좀 얹혀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낙수 효과라 그러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분들이 그동안에 특히나 나는 왜 이렇게 이게 기댈 데가 없을까? 왜 나는 그 울타리가 없을까? 혼자서 다 해결하고 혼자서 이렇게 버텨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읽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긴다. 계속 말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모펀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리딩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요새 강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상 올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텀블벅에서 오픈했었던 김은방 타로 강의는 텀블벅 한정으로 혜택을 드렸던 거라서 구매가 불가능하세요. 제가 저희 멤버십 3개월 이상 유지하셨던 회원분들한테만 열어드렸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아예 처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멤버십도 유지가 안 되셨던 분들은, 제가 앞으로 유통하게 될 사이트가 생길 텐데, 거기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2월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4월까지는 오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오픈될 강의는 김은방 사로 기초, 입문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심화도 다룰 거고요. 배열법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뭐 트윈플레임, 전생, 궁합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룰 거고, 또 가장 많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궁금해하셨던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로로 이제 수익을 얻고 뭔가 전업 타로 마스터로 활동을 하는 방법,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만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꾹꾹 눌러 담아서 처음으로 그런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글로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활동 링크 걸려 있으니까 거기로 와주시고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상신 리딩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제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저는 신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특별함을 느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제로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막,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을 정제하고 준비해서 내뱉고 그렇다기보다 진짜 그냥 바로바로 두서없이 진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 전달 드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제 앞에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시기는 상관이 없고 언제 클릭해서 보시던지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 처음 딱 보자마자 4번 분들 딸린 식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직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학생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냥 진짜로 내 식구들, 가족들 의미할 수도 있고요.
다방면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크다는 소리죠. 보통 이런 경우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해야지 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대체되는 게 조금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AI한테 직업 뺏긴다? 그러죠. 근데 사원분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대체가 너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하나하나 다 봐줘야 돼요, 일을. 그러니까 이건 좀 너네가 이렇게 해. 이것만 내가 할게. 이게 안 되고 전부 다 자반분들 손이 한 번씩 거치고 눈이 한 번씩 이렇게 거쳐야지만 해결이 되는 그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큰 역할을 이제 도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또 자본분들만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자본분들이 한번 뭐 나한테 뭐 기회를 주길, 그러니까 말을 시켜주고 어떤 도움을 주길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마냥 내버려 두기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은 또 이렇게 남을 완전히 이렇게 벽을 치고서 나 물러나 하지는 못하는 성정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커도 사실 마음이 좀 이렇게 냉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면 아예 나한테 도움 받을 거면 돈 갖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자본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이 약해지고 좀 어려운 사람 보면은 이거 그냥 해줘야지.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 아닌데 저 사람 생명이 달린 건데 내가 해줘야지. 이러면서 내 몸이 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유튜브 뭐 이런 라이브 방송 이런 것만 봐도 뭔가 나한테 뭐 해주세요,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돈 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시대잖아요. 뻔뻔하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장난식으로. 근데 자본분들은 나의 어떤 능력이 돈으로 일일이 이렇게 치환되지는 않는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적으로 거의 기부하듯이 쏟아놓은 재능이 그동안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로 내 주변 사람들의 수혜를 또 엄청 많이 봤다. 그 사람들은 좋겠죠. 돈을 별로 안 쓰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마움을 아냐는 거죠. 이제 알면은 괜찮아요. 나중에 어떻게라도 갚겠죠. 잘 됐을 때 잊지 않겠죠. 말이라도. 근데 보통은 잘 되면 이제 그 행복에 도취가 되어서 막 노느라고 까먹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사람을 구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을 그동안에 이렇게 뚜렷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좀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나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나서야 소중한 시간을 왜 그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뭔가 내 자유가 부족하다는 거를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4번 분들이 이런 딜레마를 지금도 또 겪고 계신 것 같거든요. 내 개인 시간 부족한 거, 남들의 그런 일들을 맡아주고 처리해주느라고. 그래서 항상, 나도 내 것 좀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완전히 그걸 저버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의지하지 내가 의지할 사람은 없으니까 한 번씩 감정 꾹꾹 누른 게 터져서 확 터져버리고, 진짜 딱 버거워서 번아웃이 와버리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이 4번 분들이 하시는 역할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각시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처녀 귀신이 하늘 푼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계속 어떤 나의 짝이 될 남자를 기다려오고 나만 왜 짝이 없어?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억울함이 컸던 처녀 귀신이 이제 내 세상이 됐어. 내가 천하를 누린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 분들이 뭔가 내가 숨겨져 있던 어둠 속에서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4번처럼 이런 느낌으로 살아본다는 건데요. 마지막 카드에 보면 또 이제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사람이 자기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중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4번 분들은 좀 가려진 상태로 본인이 빛나는 기회들은 좀 떠나보내면서 다른 사람들 빛내주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왔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할인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업 자체가 이제 남들을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일들 있잖아요. 꾸며주는 일, 남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일, 뭐 그런 것들. 혹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내가 힘을 써줘야 하는 일들. 근데 정작 그게 나의 이름으로 남지는 않는 일들.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은 그 커튼 뒤에 있었다 그래요. 자본분들은 무대 뒤에서 무대 위의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본분들이 그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메인으로 선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그동안도 잘 해왔던 일, 어떻게 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익숙한 일, 그 특기를 통해서 대접을 받으면서 가치롭게 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자본분들 그동안 은둔고수였거든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고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말했듯이 자원분들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몰빵을 해가는 거죠. 그 능력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문난 맛집이 된다. 막 인터넷 치면 막 엄청 많이 게시물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다들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그리고 한번 가려면 예약이 엄청 터지고 엄청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인기가 많고 그 인기가 결국 또 돈으로 돌아오는 그런 맛집이 된다. 그러니까 자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떤 지도자, 관리자의 포지션을 맡아야 하는 분들은 맞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나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고 어딜 가도 내가 중심이 돼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제는 귀찮아라는 생각으로 그게 잘 되지 않으셨을 뿐더러 또 내가 그렇게 아예 나 몰라라 하는 게 말했듯이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그 사람들 나 없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또 그 자리를 익숙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은 내가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도하면 그게 어색해져요. 누구한테 어떤 선생님처럼 대접을 해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오히려 낯설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나타나도 그 사람을 내가 약간 평가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속으로. 그게 막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볼 땐 부족한 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조언을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티가 가만히 계셔도 그런 아우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에 있는 선배라든지 연장자도 사범분들을 되게 좀 막대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눈치를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범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워하지라고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끼리끼리라고 원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 자본분들은 딱 봐도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분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소드 퀸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 4번분들도 마음을 독하게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도와주게 되고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등 돌리진 못하겠고 내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 자유가 깎이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나만 생각하기에는 또 죄책감이 들고 이런 것들. 그게 그러니까 중간을 찾아야 돼요. 협의점을.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로 속하든 저기로 속하든 아예 몰빵이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협점? 그러니까 사원분들이 그래 이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내 자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비율을 다시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원분들에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거, 자원분들을 조금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 아파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결국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죠. 뭔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얘네 안 챙겨주면 얘네 어떻게 살까? 얘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책임감, 의무감, 부채감을 통해서 자원분들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었다. 유예를 시켰다. 근데 이게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원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 투자를 했을 때 본인 몸집이 더 커져서 그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돈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뭐 예를 들어 가족이 나한테 조금씩 돈을 빌린다. 그거 조금씩 해줘서 내가 돈을 못 모으면은 그거는 같이 이제 가난해지는 건데 내가 차라리 잘 모아서 불려서 나중에 한꺼번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도와주는 걸로 인해서 뭔가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아요. 그냥 그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4번분들이 약간 상대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일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특히나 4번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장 첫 번째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은둔구수가 아니라 소문난 맛집으로의 변신을 말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괜히 이게 생겨나는 변화가 아니고 사원분들은 약간 터질 정도의 그 고지에 다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대로 둘 수가 없어. 뭐 그 피부에 뭐 고름이 물집이 꽉 차면은 가만히 냅둬도 결국에 터지잖아요. 조심히 다녀도 어디 살짝만 부딪히면 터지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어. 이게 편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약간 그 은둔을 좀 고집해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은둔할 수 없을 정도로 4번분들의 그 체급이 커져버려서 결국에는 본인도 약간 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밖으로 조금 더 양지로 밝은 세상으로 넓은 무대로 나가시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또 펜타클 3번 나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중심 역할이 되는 거,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역할은 비슷해요. 항상 중심 역할 하셨는데요. 누구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게 조금 더 확실한 존중, 존경,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가치, 환산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내가 뭐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다, 선생님이었다. 그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아기들 가르쳤다, 동요 가르쳤다, 뭐 이러면은 한글 가르쳤다 하면은 지금 미래로 조금 비유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뭐 고위직, 컨설팅, 정치인들 대면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 뭐 무슨 일 해요? 라고 했을 때, 저 컴퓨터 뭐 이런 거 두드리는 거 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냥 사무직 알바랑, 뭐 대통령실 비서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똑같다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4번분들의 그 형태는 똑같은데요. 겉으로 보이는 아우라, 포장지,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게 확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또 4번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갑자기 사람이 막 큰 돈을 벌면은 내가 이거 진짜 벌어도 되나? 이게 내 돈이 맞나? 약간 벌 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뭐 되게 오랜 무명 겪던 연예인들이 빵 뜨고서 정산 받았을 때 처음 통장 금액 봤을 때 그런 기분처럼 그러니까 4번분들 그런 거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나는 그동안 똑같이 했는데 이거 다른 데서 할 때 이만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받아도 되나? 아니 근데 나 그동안 했던 거랑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한편으론 이제야 내가 세상살이를 배우는구나. 사회생활 하는구나. 내가 모르던 노다지가 여기 있었구나. 나 진짜 좁은 땅에서 밥 벌어 먹고 살았네. 밥 벌어 먹으려고 했네. 거기에서만 밥이 나온다고 생각했네. 그런 거. 그 맥락은 다르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식량난이 와가지고 왕비한테 가서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왕비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생각할 때도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어도 되고 두쫑쿠 먹어도 되고 뭐 아사이볼 먹어도 되고 요아정 먹어도 되고
나 왜 그렇게 빵에 집착했지? 빵만 왜 내 식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왜 그리고 빵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해했지? 빵을 뺏길까봐 그렇게 긴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했지? 나는 빵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 아사이볼도 먹을 수 있고, 나 그릭 요거트도 먹을 수 있고, 따지고 보면 나는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왜 그렇게 빵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빵이 제일 저가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뉴 월드가 열린다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시각이라든지 앞으로 벌고 싶은 돈의 그 액수 자체가 확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본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 자체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나한테 얼마나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고마움을 표하고 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좀 옆에 주는 사람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좀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마인드가 변한다. 좋은 거거든요. 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까? 얼마만큼의 이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까 말한 이전까지 없었던 분별력이 생기시게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지금 달 항아리 카드 나왔는데요. 달 항아리를 보고 되게 왕이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장인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있는데 이 장인이 이 항아리를 만들어 왔고 왕이 되게 좋아하는 상황? 마음에 들었으니까 뭔가 상을 내리겠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왔냐고. 즉 뭐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왕, 신분이 높은 최고 존엄 왕까지도 만족시키고 흡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주. 그러니까 널리 이롭게 쓸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자본분들 앞으로 크게 써야 한다는 소리예요. 작은 곳에서 재능 낭비하지 말고 크게 쓰고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는 방법, 넓게 퍼뜨릴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넓게 퍼뜨리면 자연스럽게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자본분들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즉 그동안 자원분들 누군가 못 알아봤다면 기회가 안 왔다면 자원분들 모자란 게 아니라 그만큼 노출이 덜 돼 있던 거예요. 진짜 몰라서 자본이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이 그 가치를 매길 기회조차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이 뭔가 칭송을 해준다? 이런 공을 뭔가 치하해준다라는 것은 이제 공로상이죠. 모범상 이런 거 받는 사람들처럼 자원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이바지를 한다? 이런 이미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재다, 정말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걸 제대로 각인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좁게 보자면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윗선이 크게 뭔가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거나, 혹은 자본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뭐 책을 내신다거나, 아이디어 상품, 발명품 같은 것을 내셔서 그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뭐 기사화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 만들었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초반에 대체되지 않아서 오히려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단점으로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해오다가 이제는 장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유일무이한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으로.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리딩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요새 강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상 올리는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텀블벅에서 오픈했었던 김은방 타로 강의는 텀블벅 한정으로 혜택을 드렸던 거라서 구매가 불가능하세요. 제가 저희 멤버십 3개월 이상 유지하셨던 회원분들한테만 열어드렸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아예 처음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멤버십도 유지가 안 되셨던 분들은 제가 앞으로 유통하게 될 사이트가 생길 텐데 거기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2월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4월까지는 오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오픈될 강의는 김은방 차로 기초, 입문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심화도 다룰 거고요. 배열법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트윈플레임, 전생, 궁합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룰 거고, 또 가장 많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궁금해하셨던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타로로 이제 수익을 얻고 뭔가 전업 타로 마스터로 활동을 하는 방법,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저만이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꾹꾹 눌러 담아서 처음으로 그런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글로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개인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활동 링크 걸려 있으니까 거기로 와주시고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